고요한 아파트 안 섬세하게 조리된 갈비찜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한서연은 5번째 결혼기념일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을 쏟았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정갈하게 부친 전까지 식탁은 마치 명절처럼 풍성했다. 그녀가 선택한 이 소박한 빌라는 그들의 시작을 상징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강지훈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경영 서류 대신 앞치마와 가계부를 들었고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본능을 억누르며 남편의 성공을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도록 식탁의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끓어오르던 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서연은 창밖의 무심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지우는 최근 몇 달간 눈에 띄게 변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대화는 줄었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예전의 다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은 다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불길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강지훈의 이름이었다. 안도감도 잠시 서연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다정한 안부나 늦는다는 변명이 아니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연락하지 마. 단 2문장이었다. 간결하고 차갑고 일말의 미련도 없는 통보였다. 서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수저가 힘없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금속성이 적막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숨이 막혔다. 5년의 세월 그녀가 바친 헌신, 그녀가 포기한 모든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정당했다. 그녀가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며 메시지를 열자 인터넷 생방송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함이 앞섰다. 링크를 누르자 익숙한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근무하는 중견기업 넥스트 제네틱스의 창립 기념 파티 현장이었다. 지훈은 분명 오늘 중요한 파트너사 미팅이라며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도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 화면 속 강지훈은 서연이 아는 그 남자가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연단에 서 있었고 그의 팔에는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오수진. 최근 회사에 입사한 신입팀장이자 소문 속 지훈의 스캔들 상대였다. 서연은 애써 그 소문들을 무시해왔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사내 방송용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자 사회자가 짓궂게 질문을 던졌다. 강지훈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파트너와 함께 하시니 더욱 빛나십니다. 혹시 2분 특별한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훈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웃었다. 그의 시선은 오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혁신은 과거의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넥스트 제네틱스의 비전처럼 말이죠. 저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듯 오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옆에 있는 오수진 팀장이야말로 저와 같은 미래를 그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집에 틀어박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야망을 향해 뛸 수 있는 사람이죠. 연회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집에 틀어박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그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강지훈은 지난 5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녀의 존재 자체를 쓸모없는 과거의 틀로 낙인 찍었다. 오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로 지훈의 뺨에 입을 맞췄다. 화면 속 두 사람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서연의 망막을 태웠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껐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사로잡았던 절망과 배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심장을 감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뼛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이제 거대한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식탁볼을 잡아당겼다. 와장창 값비싼 그릇과 음식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5년의 헌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강지훈과 함께 쓰던 침대, 그가 사준 소박한 옷들,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강지훈은 존재조차 몰랐던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봉인해두었던 한서연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금고에서 나온 것은 먼지 쌓인 보석함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위성 전화기와 여러 개의 보안 USB, 그리고 검은색 티타늄 카드 한 장이었다. YS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 그리고 그녀는 그 YS그룹 한 회장의 유일한 손녀이자 숨겨진 후계자였다. 서연은 5년 전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자를 선택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한서연이라는 여자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라 믿었다.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심지어 강지훈이 넥스트 제네틱스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맥과 YS의 자본을 물밑에서 몰래 움직여 그를 도왔다. 강지훈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밟고 선 기반 자체가 서연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그가 감히 그녀를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서연은 위성 전화에 전원을 켰다. 익숙한 신호음이 짧게 울린 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드디어 조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5년짜리 휴가는 끝났어요. 당장 본가로 차 보내요. 그리고 넥스트 제네틱스 강지훈 본부장에 대한 모든 자료 10분 내로 내 태블릿으로 전송해. 그가 내 도움으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서연은 전화를 끊고 5년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실크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앞치마를 벗어던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속은 여인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가는 포식자의 냉혹한 분노였다. 그녀는 쏟아진 음식물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무심히 밟고 지나갔다. 강지훈, 네가 버린 건 평범한 아내가 아니야. 네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이었지. 아파트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이라는 주부는 죽었다. 그리고 YS그룹의 진짜 주인 한서연이 돌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른 검은색 마이바흐가 서연이 5년간 살았던 소박한 빌라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번호판조차 없는 오직 극소수만이 그 존재를 아는 특별 의전 차량이었다. 강지훈이 평생 벌어도 바퀴 하나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조연국 비서, YS그룹 한 회장의 수족이자 지난 5년간 서연의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충성심과 임무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엄숙함만이 배어 있었다. 부회장님, 늦었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나 아가씨가 아닌 그녀의 진짜 직함으로 불렀다. 서연은 실크드레스 차림 그대로 깨진 유리와 음식물로 아수라장이 된 현관을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함께 지난 5년의 미련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강남의 빌라촌을 벗어나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고 성북동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YS 가문의 본가, 청송제, 칭송자이가 있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거대한 전통 한옥 단지였지만 그곳을 지키는 것은 낮은 담장이 아니었다. 레이더와 열 감지기, 특수 훈련을 받은 보안 요원들로 이루어진 철옹성이었다. 차가 육중한 정문을 통과하자 수십 명의 사용인과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누구인지, 그녀가 5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오직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서연 부회장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YS그룹의 신화이자 살아있는 권력인 한태성 회장이 묵향 가득한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붓을 든 채 거대한 화선지 위에서 용틀이 많은 글자를 막 끝낸 참이었다. 돌아왔느냐?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는 5년 전 서연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을 때 단 한마디만 했었다. 내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거라. 서연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꼿꼿이 서서 그의 눈을 마주했다. 제 사람 보는 눈이 틀렸습니다. 5년의 시간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배신당한 여자의 눈물이 아닌 실패한 전략가의 냉철한 보고였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한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년 전 사랑에 빠져 반짝이던 손녀의 눈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분노와 상처를 넘어선 차가운 결단과 얼음 같은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용서는 없다. 다만 기회를 줄 뿐이다. 한 회장이 낮게 말했다. 네가 숨겨두었던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룹 감사팀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이관한다. 네가 YS의 주인임을 증명해 보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짧게 목례를 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청송제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백악관의 상황실보다 더 정교하게 구축된 그녀만의 커맨드 센터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집에서 가계부나 뒤적이는 줄 알았겠지만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세계 경제와 YS그룹의 흐름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잠시 주부라는 가면을 썼을 뿐 그녀는 태생부터가 지배자였다. 조영국 비서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서연이 하이테크 의자에 앉자 전면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강지훈 본부장과 넥스트 제네틱스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입니다. 조 비서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넥스트 제네틱스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바이오 벤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들이 바이오신 프로젝트라는 대형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로 보이는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번갈아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단번에 그 이름들의 연결고리를 꿰뚫어 보았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출처는 오리온 캐피탈이군. 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오리온 캐피탈은 YS 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자금이 정상적인 연구개발비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강지훈이 승인한 거액의 연구 용역비가 한 중소건설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설사의 비상장 주식 40%를 보유한 사람, 오수진, 서연이 그 이름을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의 내연녀,
강지훈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 그는 오수진과 짜고 오리온 캐피탈의 검은 돈을 받아 넥스트 제네틱스를 껍데기로 만들며 연구 기밀과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오수진의 가족 회사로 돈을 세탁하면서 강지훈은 서연이 몰래 지원해준 YS의 기술과 자본으로 회사를 키웠고, 이제는 그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기술까지 팔아넘긴 뒤 오수진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연 회장에서 말한 새로운 비전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을 키워준 회사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경쟁사의 핵심 기술까지 넘기려 해.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복수가 아니었다. YS그룹의 안보와 직결된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가정주부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건드린 거야. 서연이 조 비서에게 명령했다. 조 비서, 지금 당장 금융정보분석원에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특별감사를 요청해. 저 세 개의 유령 계좌 그리고 오수진 일가의 건설사 계좌까지 전부 동결시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해.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네틱스의 가장 큰 기술 파트너가 어디지? 바이오신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곳. 조 비서가 즉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대신 이노베이션입니다. 다음 달 재계약 예정이며 넥스트 제네틱스 연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돈줄을 막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숨통을 조일 생각이었다. 좋아. 대신 이노베이션 내일 아침까지 인수해. 시장 가격의 2배를 불러. 적대적 M&A라도 상관없어.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대신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헬레나, 즉 내가 되어야 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오수진에게 선물한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승리의 샴페인이 터지고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직도 연락 없어 그 여자. 오수진이 붉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강지훈의 무릎에 앉아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분명 방구석에 처박혀서 며칠 밤낮으로 울고 있겠지. 어차피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여자였잖아. 위자료나 두둑하게 챙겨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강지훈은 오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5년간 자신에게 헌신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이제는 흐릿한 잔상에 불과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비상을 위해 벗어 던져야 할 낡고 지루한 과거일 뿐이었다. 서류는 이미 보냈어. 아무 배경도 능력도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순순히 도장 찍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이제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수진아. 다음 달 대신 이노베이션 재계약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바이오신 프로젝트는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와. 그때가 되면 이깟 넥스트 제네틱스 따위는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는 거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스스로 감탄했다. 한서연의 그림자 지원을 밑거름 삼아 본부장 자리에 올랐고 이제는 그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빼돌려 새로운 제국을 세울 참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넥스트 제네틱스 사무실로 출근했다. 모든 직원이 그에게 허리를 숙였고 그는 자신이 이 왕국의 왕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 재무 담당 이사 CFO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무세운 일들이야 아침부터 초상집 분위기군. 강지훈이 농담을 던지며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CFO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밀었다. 본부장님, 방금 전 대신 이노베이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 건인가 조건을 더 올려달라고 하던가. 아닙니다. CFO가 마른 침을 삼켰다. 모든 파트너십 계약을 즉시 종료하겠다는 통보입니다. 순간 강지훈의 뇌가 정지했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신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우리 바이오신 프로젝트는 당장 멈춰서 매출의 40%가 날아가는 거라고. 이유가 뭐야? 그쪽 회사가 부도라도 났어. 부도가 아닙니다. CFO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젖어들었다.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인수되었습니다. 인수 누가? 헬레나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입니다.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적대적 M&A였습니다, 본부장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헬레나 측은 인수 직후 수익성이 낮은 모든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우리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주거래 은행의 기업금융팀장이었다. 바이오신 프로젝트의 대출금을 관리하는 컨소시엄 은행단에서 긴급 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의 해외 파트너사들, 그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가 핵심 기술 안보 관련 특별조사가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자금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눈앞이 하얘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신 이노베이션의 계약 종료는 회사의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이라면 자금 동결은 심장이 멎어버린 것과 같았다. 그 계좌들은 그의 비자금 창구이자 오수진과 함께 도피하기 위한 생명줄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오리온 캐피탈 그놈들 지시야.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자기들 돈으로 장난친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우리 뒤통수를 친 거라고.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오수진의 말에 즉각 동의했다. 감히 자신의 뒤를 캐고 공격할 만한 상대는 YS 바이오의 경쟁사인 오리온 캐피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무능하고 순진한 아내 한서연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거대한 손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청송제의 지하 커맨드 센터. 한서연은 먹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5년간 잡지지 않았던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돌아올 환후한 자를 천천히 써내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회장님. 조영국 비서가 곁에 서서 담담하게 보고했다. 대신 이노베이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은 통보대로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문제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넥스트 제네틱스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잠시 후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즉시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서연은 마지막 획을 그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이건 마취에 불과해 조비서. 이제부터가 진짜 수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 헬레나의 모든 자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넥스트 제네틱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경로로 나누어서 그리고 계약 종료 소식은 오리온 캐피탈과 가까운 언론 소스를 통해 흘려 강지훈이 엉뚱한 유령과 싸우게 만들어 조영국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순히 강지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룩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뒤 다시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의 화살은 경쟁사인 오리온 캐피탈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넥스트 제네틱스의 주가는 개장 1시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자신들의 펜트하우스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절망에 빠진 강지훈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다. 최근 기술주 시장에 헬레나라고만 알려진 정체불명의 고래가 등장했다는 것이었다. 폭락하는 기술주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당장 이 헬레나라는 놈들 컨택해. 누구든 상관없어. 투자를 받아야 해. 그들을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겠어. 그는 자신이 만나러 가는 그 헬레나가 자신이 버린 아내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넥스트 제네틱스 본사 강지훈 본부장실은 아비규환이었다. 주가 폭락 사태 이틀 만에 회사는 빈 껍데기가 되었다. 채권단은 빚독촉 전화를 쉴 새 없이 걸어왔고 핵심 연구 인력들은 경쟁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그가 믿었던 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가 오리온 캐피탈의 소행이라고 믿었던 자금 동결 사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젠장 강지훈은 값비싼 위스키 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훈 씨, 어떻게 해? 오수진은 화장도 못한 창백한 얼굴로 울부짖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당신이 빼돌린 돈도 전부 묶였잖아. 시끄러워. 강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폭락한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투자사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그들은 넥스트 제네틱스의 숨통을 끊어버린 대신 이노베이션을 인수하며 장본인이었지만 동시에 파산 직전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고 있는 유일한 매수자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헬레나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헬레나, 그들밖에 없어. 강지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바이오신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야.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그냥 쓰레기더미라고. 그들도 그걸 알 거야. 분명 나에게 CEO 자리를 제안하겠지. 그것은 절박한 희망이자 마지막 남은 오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측에 미팅을 요청했다.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이 왔다. 내일 오전 10시 넥스트 제네틱스 본사 대회의실 헬레나 인베스트먼트가 소집하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헬레나는 불과 며칠 만에 파산 직전의 주식 35%를 장내에서 매수하여 단숨에 넥스트 제네틱스의 일대 주주로 등극해 있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오리온 캐피탈의 방해 공작으로 돌리며 새로운 대주주인 헬레나를 설득할 시나리오를 짰다. 다음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불안에 떠는 소액 주주들, 날카로운 눈빛의 채권단 대표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동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경제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초췌했지만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 섰다. 그들은 곧 등장할 미지의 구원자 헬레나의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온 냉철한 금융 전문가나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한 기업 사냥꾼일 것이라 예상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뱅커들의 무리가 아닌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의 조연국 비서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남색 파워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 여자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며칠 전 자신이 문자 하나로 버렸던 지루하고 무능하다며 모욕했던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당신이 여길 왜? 이성을 잃은 오수진이 먼저 소리쳤다. 이건 주주총회야. 당신 같은 거지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보안팀 뭐해?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서연은 오수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에 상석 의장석으로 걸어갔다. 강지훈은 공포와 혼란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는 서연 씨, 이게 무슨... 그때 조영국 비서가 단상 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국이 상석에 선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손짓하며 선언했다. 소개합니다. 헬레나 인베스트먼트의 소유주이자 대표이며 오늘부로 넥스트 제네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신 분입니다. 한서연 부회장님. 부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장내가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지훈은 다리가 풀려 단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부회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헬레나가 당신이라고. 그제야 서연은 고개를 돌려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지독한 무관심과 경멸이었다. 맞아,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헬레나야. 내가 대신 이노베이션을 인수했고 당신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했지. 그리고 당신이 오리온 캐피탈 타령을 하며 허둥대는 동안 나는 당신이 망쳐놓은 이 회사를 헐값에 전부 사들였어. 그 순간 기자석 뒤편에 있던 노련한 경제부 기자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외쳤다. 한서연 잠깐, 성이 한씨라고 설마. YS그룹의 한태성 회장 청송재. 그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조연국 비서가 마이크를 고쳐잡고 확인 사살을 했다.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한서연 부회장님은 YS그룹 한태성 회장님의 유일한 적손녀이시자 그룹의 차기 후계자이십니다. 헬레나 인베스트먼트는 부회장님의 개인 사모펀드입니다. 방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무너져 내렸다. YS그룹.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인 거대 제국. 자신이 집에 틀어박힌 무능한 아내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그 YS그룹에 숨겨진 황태녀였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녀의 힘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배신한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다는 것을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지훈의 오만 그의 계획, 그의 미래.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체가 되어 흩어졌다. 서연은 의장석의 마이크를 톡톡 두드려 소란스러운 장내를 단숨에 제압했다. 지금부터 넥스트 제네틱스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냉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형사상 배임 혐의에 따른 강지훈 본부장 및 오수진 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전면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발의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한서연의 폭탄 선언 이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대한민국 정점에 군림하는 YS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불타버렸고 현실 감각이 마비되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가장 먼저 이성을 잃고 반응한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네가 뭔데? 네가 감히 YS그룹을 사칭해. 이 미친년 남편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런 연극까지 벌이는 거야. 네가 YS 손녀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딸이다.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미 YS그룹 공식 홍보실에 확인 전화를 넣고 있었고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서연이 아닌 몰락한 두 남녀에게 집중되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른 주주들과 이사들을 향해 외쳤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적대적 M&A입니다, 이 여자는. 한서연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5년간 쌓아 올린 우리 모두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논리였다. 한 여자의 복수심에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동정론. 하지만 서연은 그의 감정적인 호소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석에 앉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조연국 비서에게 지시했다. 조 비서, 내가 발의한 긴급 안건 즉시 표결에 붙이세요. 조연국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최대 주주 한서연 부회장님의 동의해 경영진 배임 혐의에 따른 특별회계 감사팀이 지금 즉시 이 건물로 진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사 및 주주 여러분께서는 감사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안 돼. 강지훈이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온 것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YS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략감사 1팀, 소속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법적 집행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다. 지금 즉시 강지훈 본부장실, 재무팀 서버실, 그리고 오수진 팀장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합니다. 감사팀장이 외치자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흩어졌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자신들의 사무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YS그룹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이었다. 서연, 아니, 한서연 씨,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강지훈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이 버린 아내 앞에서 비굴하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내가 수진이한테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5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무릎 꿇은 강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눈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죽은 것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네가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나를 집에 틀어박힌 무능한 여자라고 모욕했을 때 그 정은 이미 네 손으로 찢어 발겼어. 그리고 강지훈 씨, 넌 지금 네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있군.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이건 더 이상 너와 나의 치정 싸움이 아니야. 이건 YS그룹의 기술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중대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반역이야.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다 닥쳐. 서연의 얼음 같은 한마디에 강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네가 오리온 캐피탈에서 받은 검은 돈 오수진, 가족 회사로 빼돌린 비자금, 그리고 바이오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넘기려던 핵심 기술 데이터. 내가 다 모를 줄 알았어. 강지훈과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가장 은밀한 범죄 계획까지 그녀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감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모든 자산이 가압류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모든 타블로이드지와 인터넷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를 뿌렸다. 충격 YS그룹 황태녀 남편의 외도의 격분에 애꿎은 중경기업 파산시켜 두 얼굴의 재벌 3세 한서연 5년간 신분 속여 남편 김한 질투심에 눈멀어 강지훈 본부장 아내의 뒤틀린 집착과 권력 남용의 희생양일 뿐 강지훈은 여론을 움직여 서연을 비정한 복수의 화신으로 몰아가고 자신을 권력의 희생양이자 능력 있는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다. 어떻게든 YS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어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그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 메인에 걸리기도 전 YS그룹의 법무팀과 홍보실이 움직였다. 그것은 탱크로 계란을 뭉개는 것과 같았다. 기사를 쓴 모든 언론사는 즉각 YS그룹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받았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관련 기사가 10분 만에 모두 삭제되었다. 대신 YS그룹 홍보실이 제공한 공식 자료가 그 자리를 메웠다. 넥스트 제네틱스 심각한 배임 및 핵심 기술 유출 혐의 포착. 새 대주주 YS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착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위기의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YS그룹의 결단에 박수가 쏟아졌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비련의 주인공에서 순식간에 회사를 말아먹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혼 소송 역시 비즈니스처럼 냉혹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자신이 회사를 이만큼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서연 측 변호인단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과에 기반해 YS그룹에 보이지 않는 지원과 자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쏟아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집행하는 정의의 심판이었다. YS그룹 전략감사팀의 수색은 단순한 회계 장부감사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넥스트 제네틱스의 메인 서버는 물론 강지훈과 오수진이 사용했던 모든 개인 기기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다. 삭제된 파일 숨겨진 클라우드 계정 암호화된 백업 드라이브까지 YS의 기술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해체되었다. 조영국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서연의 새 집무실 이전 강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된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강지훈의 개인 클라우드 백업에서 삭제되었던 음성 파일 하나를 복원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조비서의 굳은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님을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1년 전 그들이 공개적으로 연애 행각을 벌이기 훨씬 이전의 날짜였다. 강지훈의 차 안에서 녹음된 듯한 두 사람의 대화였다. 수진 자기야, 언제까지 그 재미없는 여자랑 부부 연기해야 해? 바이오신 기술 거의 다 완성됐다며. 그것은 오수진의 목소리였다. 역겨울 정도로 교태가 섞인 지훈 조금만 더 참아. 그녀의 숨겨진 연락책, 서연의 YS 지원을 의미했다를 통해서 마지막 핵심 기술 이전만 받으면 돼. 그게 확보되고 쉘 컴퍼니로
기술 이전이 끝나는 즉시 이 회사는 버릴 거야. 그리고 한서연은 강지훈의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였다. 지훈, 단순한 이혼은 너무 깔끔해. 그 여자는 내 프로세스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좀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서연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렸다. 수진, 영구적인 해결책이라니. 설마. 2년 전에 그 바이오테크 김 이사처럼. 지훈, 차갑게 웃는 소리. 그 사람은 등산로에서 발이 미끄러진 것뿐이야.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사고 같은 거 말이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서연은 숨을 멈췄다. 태블릿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해였다. 명백하고 계획적인 살인 모의였다. 불륜보다 횡령보다 더 깊은 심연의 악의가 그녀를 덮쳤다. 강지훈은 단순히 그녀를 떠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자원, YS의 기술력을 빨아먹은 뒤 그녀를 사고로 위장하여 완벽하게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김 이사, 서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조비서, 2년 전 바이오테크의 김진우 이사. 사망사건, 지금 당장 재조사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진우 이사. 그는 2년 전 정부 주도 차세대 바이오 프로젝트 입찰에서 강지훈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유능한 연구원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북한산 등반 중 실족사였다. YS의 정보팀이 움직이자 경찰이 단순 사고로 종결했던 사건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김 이사의 차량 브레이크 라인에서 미세한 절단흔이 발견되었지만 확실한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하지만 YS팀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 있었다. 김 이사가 사망한 직후 강지훈의 유령 계좌 중 하나에서 거액의 현금이 해결사로 불리는 사설 흥신소 직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야망은 처음부터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경쟁자 김진우를 제거했고 이제는 YS의 핵심 기술을 훔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인 한서연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단죄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범죄가 아니었다. 연쇄 살인에 가까운 괴물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영국 비서에게 명령했다. YS그룹 공식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를 불러들여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강지훈과 오수진의 변호인단이 YS를 상대로 언론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는 YS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것이 단순한 재벌가의 이혼 스캔들 폭로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대리석처럼 차가운 얼굴의 한서연이 YS그룹 법무팀장 그리고 조연국 비서와 함께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서연은 어떤 감정적인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YS그룹 부회장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넥스트 제네틱스 사태의 진실을 대중과 사법당국 앞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성명서도 읽지 않았다. 그저 증거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오수진의 가족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대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 강지훈의 서명이 담긴 이중 장부가 스크린에 떴다. 두 번째, 바이오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오리온 캐피탈 측에 팔아넘기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업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이 모든 범죄의 본질을 담고 있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기자회견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심지어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태연하게 모의하는 남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사고 같은 거 말이야. 세상에, 저건 악마다. 기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재벌가의 치정극이 아니었다. 소시오패스들의 끔찍한 범죄 모의 현장이었다. 서연은 파일 재생을 멈추고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김진우 이사 사망 직후 강지훈의 유령 계좌에서 해결사에게로 송금된 내역이었다. 서연이 정면에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이 모든 증거 자료를 횡령 및 배임 기업 기술 유출, 스파이 행위,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2년 전 구 김진우 이사 사망 사건 재수사 요청과 함께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이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조연국 비서가 미리 준비한 영상이었다.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강지훈과 오수진이 숨어있던 펜트하우스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자신들의 범죄가 만천에 공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조차 허용되지 않은 완벽한 몰락이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재벌 3세의 충격적인 신분 공개, 남편의 끔찍한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정경계를 뒤흔든 거대한 기업 스파이 스캔들까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한서연과 강지훈 그리고 오수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긴급 체포된 직후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조차 변론을 포기할 정도였다. 음성 파일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YS 감사팀이 복원해낸 삭제된 메시지들은 그들의 범죄를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 못 박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 김진우 이사 사망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강지훈에게 돈을 받았던 해결사가 체포되었고 그는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입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살인교사 청부 살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국가, 핵심 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등 헤아릴 수 없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수진 역시 범행의 핵심 공모자이자 살인 모의 동참 혐의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미래는 차가운 교도소의 시멘트 벽 안에서 영원히 닫히게 되었다. 그들의 법적 몰락과 동시에 넥스트 제네틱스는 즉각 상장 폐지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모든 자산이 경매에 붙여졌고 채권단이 몰려들었다. 한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헬레나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회사의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바이오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무고한 연구 인력들, 그리고 모든 실물 자산을 헐값에 합법적으로 인수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돈으로 되샀다. 몇 달 후 한서연은 헬레나 인베스트먼트를 YS그룹 본체에 합병시키고 넥스트 제네틱스의 잿더미 위에 YS 바이오 솔루션즈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CEO 자리에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숙청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밑에서 아첨하며 그의 범죄를 묵인했거나 심지어 과거 그녀가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임직원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해고했다. 빈자리는 능력은 있었으나 강지훈에게 밀려났던 인재들과 YS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구 김진우 이사의 유가족에게 YS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막대한 보상과 함께 그의 이름을 딴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이혼 절차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무기징역수가 된 강지훈은 모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다. 서연은 그와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물건이었던 소박한 빌라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김진우 연구재단에 기부했다. 그 남자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의 먼지조차 자신의 삶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1년 후 서울 파이낸스 센터 꼭대기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YS 바이오 솔루션즈의 CEO 집무실. 한서연은 아시아경제 전문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부패를 척결하고 혁신을 이끌다. YS의 새로운 심장 한서연 대표. 그녀가 윤리적으로 완성시킨 바이오신 프로젝트는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그는 칭찬이나 격려의 말 대신 폐허에서 완벽한 제국을 다시 세운 손녀의 얼굴과 활기차게 돌아가는 회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야 너다운 얼굴이 되었구나, 서연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보인 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간 갇혀 살았던 좁은 주방의 창문이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전체를 품은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배신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이끌어가야 할 YS의 거대한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버림받은 아내는 죽었다. 신분을 숨긴 상속녀도 과거가 되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 한서연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